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레븐의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미국 시장 극적으로 또 지금 플러스 났잖아요. 네, 극적으로 유가도 많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 그나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권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요. 물론 다른 제 의견은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시장은 여하튼 조금 안정세를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모르겠는데 오늘 120분 됐잖아요. 네. 시장 흐름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양시장 모두 플러스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양매도 출발이었습니다만 거래소 매수 100억으로 바뀌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에 대한 흐름이 좀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수에 대한 쪽에 대한 급락 없이 네. 안정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일단 지수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네. 뭐 인트론 바이오가 이제 뭐 신고가, 그 다음에 뭐 증권주에 대한 반등, 그리고 이제 출입국자 수에 대한 쪽이 1월달 출입국자 수에 대한 기록에 대한 쪽, 뭐 양호한 거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네. 시장에서는 지금 그 관련주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네. 면세점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시간의 어떤 그런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종목별로 움직임도 있고 시장의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수급 보면은요, 코스닥이 어저께도 여기 좀 샀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어저께 345억인가요? 네. 300 몇십억의 순매수가 맞네요. 349억의 순매수였는데요. 모처럼 어저께 4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다시 크진 않아요. 그러면 80억대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또 3일 만에 좀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는 여하튼 2016년 알게 모르게 특징주는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저는 이거는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 관심 있는 거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100% 종목, 네. 네, 맥쿼리 인프라. 맥쿼리 이런 것들이 좀 3, 4일 때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워낙 저금리 상황, 네. 저금리 상황이니까 배당의 성향, 배당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경제가 매일경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200 기준에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코스피뿐만 아닙니다. 코스닥들도 배당률이 좀 올라갔어요. 1.몇%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코스닥은 체크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래프만 봤거든요. 그만큼 어찌됐건 배당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시대적 주류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현금이 많거나 자산 비중이 높고요. ROE가 좀 높고 성장성 약간 부족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분이 대주 지분이 적다 그러면 국내 기관, 외국인 모두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행동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지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튼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오늘 한국전력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겠고요. 어제는 제일 강했던 주식 중에 하나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오늘도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좀 꺾이기는 꺾였는데 오늘도 1%대, SK하이닉스 때도 1%대 상승하는 거 있고요. 어찌됐건 오늘 말씀하신 때는 화장품 이걸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때 저의 귀염둥이였으나 작년에 그때가 고점이었죠. 용산에 현대산업이랑 추가적으로 면세점 확보한 다음에 주가는 3분의 1 토막 땄죠. 거의 3분의 1 토막인데요. 오늘 좀 4%대 반등하고 있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 역설적으로 이거죠. 오늘 보면 AK 있죠, AK. AK 백화점. 그 상장사는 모르겠어요. 상장 네트워크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걔네도 그 사업 면세점 한다. 그리고 그 주식도 있어요. 코스닥이 무슨 하나가 이모인지 있던데 내가 듣고 저는 중요하지 않아서 안 봤는데 이호 뭐라고 했는데 제가 찾으면 봐드릴게요. 이대 앞에 네네. 대규모 그 사업 면세점 만들거든. 네네. 그거 알아요? 이대 앞에요? 네. 네. 그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사를 제가 알면 찾아드릴게요. 이따 보여드릴 그게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말은. 재료일 수가 없어요. 물론 조그만 기업이 그런 거 하면 되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있죠? 시청자분들에서 내가 유통업을 하고 계셔요. 그냥 대충 서류에 갖고요. 동네 세무서 가잖아요. 그리고 사오면서 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네라니까 표현이 좀 저급하지만
지역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재료가 아닌데 여하튼 일단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어떤 흔들거림에 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보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좀 내용이 굵직굵직하거나 보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것들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맞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얘기하도록 제가 말하고 나서 떨어진 것도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저랑 운대가 안 맞는 거는 삼성 SDI하고 운대가 안 맞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주식에 관심을 법 얘기해도 사람들 안 들어. 그보다는 우리 여기 계신 키워드림에 계신 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NS를 얘기 몇 번 했는데요.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NS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냐면 삼성 SDI 빠지고 훅 빠졌는데요. 저는 이런 전기차 관련주가 또 엄청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시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NS가 또 6% 그러네, 6%. 217,820. 하여튼 저는 관심, 특정 화면은 제가 최상단에 지금 2달째 최상단이에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제 화면은 후딱후딱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반등하던 것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오늘 올라가네. 코리아는 왜 올라? 뭐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일단은 뭐 화장품 뭐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출입국자 수 증가 이 네? 부분에 대한 뭐요? 출입국자 수에 대한 출입국자? 증가 네. 이거에 대한 쪽에 대한 영향 좀 잠시 후에 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그리고 누구야 목요일이죠. 네네. 목요일의 주인공 함께하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은 손대상 교수, 목요일은 김성 과장입니다. 특히 김성 과장이 요즘 언론에 자주 나와요. 네. 환경스타워즈의 상위권에. 상위권에. 네. 몇인지 모르겠어. 네. 이렇게까지 말이 했는데 10위권 밖에 그럼 제가 쪽팔린 건데 소개 좀 해줘. 누군지 자기가. 네, 지금 상위권. 네, 상위권 맞아? 상위권 하면 3등 안에 들어야지. 3등 안에? 3등 안에 들어야지. 이 친구가 4등 했던 친구인데 예전에? 3등 안에 이제는 4등은 없죠. 4등은 없어? 네, 3등 안에 동메달까지. 일단 그 메달권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몇 등인가만 얘기해 주세요. 몇 등? 지금 현재. 아직 초반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몇 등이래요? 4월 달까지 이제 1라운드인데 지금 네.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3등인데요. 3등? 네.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그 사이트 들어가. 환경스타워 홈페이지 가시면 네. 볼 수 있고 또 실시간 매매 내역이 나와요. 실시간? 예. 매매가 바빠요? 네? 매매가 바빠? 뭐 바쁘게 매매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오, 그럼 됐지 뭐. 근데 네. 시장 대부분의 마이너스죠, 거기 출연자, 그 탐문간 사람들. 지금 플러스가 한 16명 중에서 네. 한 5명이 플러스인가 그래요. 여기 수익률 나오네요. 보여줘봐. 네, 지금 보게 되면 쪽팔리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누적 네. 수익률 지금 네. 임재용 KTB 투자증권 8%, 네. 신한금융 지금 네. 보게 되면 2.99%, 김성훈 과장이 네. 지금 2.89%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최근 시장이 네. 대응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그 대외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보더라도 네. 좀 개별 종목 위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시장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제약 바이오 제가 지난주에 세 판짜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테마주가 갑자기 VR 관리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헬스케어, 뭐 인바디, 디오, 네. 바텍, 인터로조, 오스테 임플란트 이런 애들은 다 메디아는 막 신고가 나고 네. 강하게 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좀 못 가는 네. 종목들도 나오고 반면에 인트론 바이오 지금 오늘도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제약 바이오를 다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흔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런 와중에 네. 카카오가 한국사회보결처럼 미연오리 새끼들이 바닥에서 지금 뭐 올라왔어 봤자 네. 얼마 안 되지만은 네. 뭐 낙폭과 종목들이 뜬금없이 이제 두더기 잡기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음. 그러니까 뭔가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OLED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바이 네. 홀드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네.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네. 시장 상황이 일단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막상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난주부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막상 매매를 해보면 어려워요. 네. 잘 안 맞습니다. 네. 엇박나기도 쉽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다만 오늘 화장품주들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시장에 대한 걱정 크게 할 필요 없다. 즉 뭐 사드도 그렇고 뭐 북핵 문제, 뭐 그리고 브렉시트 또 등등 네.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주 말씀드린 현금 좀 부여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참 그 말이 중간에 하나 더 말씀드린 아까 제가 코스닥 기업 하나가 2대 앞에 면세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말을 하면 잡혀가네. L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관자가 써 있는 건 뭐야? 관리 네. 종목이죠. 그거 아주 나쁜 회사지. 그거 네, 100%짜리인가? 네, 하여튼 그런 회사가 뭐 100%를 넘어서 아예 관리받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받고 있어? 증배기를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거 그 회사 제가 좀 아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상태 직전에 관당간당하다는 제가 얘기죠.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재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 면세점 뭐 한다. 조그만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만약 한다 그러면 뭐 최소 요건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갖고 재료가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엔 넌센스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재료 좀 하나씩 테마 좀 보죠. 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테마는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 방송은 워낙 빨리 말씀드렸고 계속 추적을 해드렸지만 VR이에요. VR. 오늘 VR이 좀 쉬는 것 같은데 VR은 어떻게 돼 보세요? VR이 테마냐 네. 아니면 진짜 이것을 네. 스마트폰에 이어는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좀 이제 우리 생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라면 그건 하나의 어떤 네. 뭐 트렌드 네. 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는 조금 뭐랄까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집안에 VR 기기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일단 저는 그 키워드 1인 가구로 잡았어요. 네. 1인 가구가 계속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잖아요.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데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네. 들어서 네. 옛날에는 우리가 로엔이 올라갈 때 뭐였냐면은 네. 음악을 토렌트 같은 걸로 다운받아가지고서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멜론백 나오면 다운받아 넣고 그거 들었는데 지금 그게 스트리밍이 바뀌었죠. 그렇죠. 스트리밍이 바뀌면서 로엔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다음 뭐였죠? 영상이었어요. VOD 주문자 비디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방사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때 집에 가서 다시 보기를 보니까 그때 뭐가 올랐어? 낫스 미디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는데 이제는 그걸 갖다가 이제는 VR을 통해서도 네. 충분히 컨텐츠를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컨텐츠 소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VR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얼마 전에 탐방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네. VR 어떤 회사인지 얘기 안 할게요. VR 관련 기업에 탐방을 가셨는데 그 사장님이 사장님 아니요 그때 그 주담께서 네. 직접 VR 기기에다가 네. 소위 얘기해서 야동 있잖아요. 야동. 그거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네. 네. 그거를 네. 보여줬대요. 네. 근데 거의 진짜 뭐 그 엄청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이번에 MBC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병원에서 MBC 뉴스? 예 그걸 더 봐. 가끔 봤는데요. 가끔 같이 봐요? 봤는데 뭐가 나냐면 병상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네. VR을 통해서 즉 심리 치료 오케이. 를 통해서 뭐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일시적인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네. 그 안에서 옥과 석은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도 한국 큐빅이 올라갔다가 결국 한국 큐빅에서는 우리는 자동차 내장재인데 왜 또 올라간지 모르겠다. 그저께.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이없는 좀 뭐 관련 없는 것도 꺼내가지고서 네. 거의 그런 건 추격할수 필요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컨텐츠 쪽으로 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여지고 있고요. 네. 컨텐츠라면 뭐겠습니까? 뭐 게임이 있을 것이고 네. VR하는 게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는 뭐 그 드라마나 네. 영화 그리고 공연 예를 들어서 공연 실황 같은 경우도 내가 마치 그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네.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하다가 얻으면 아예 컨텐츠 제작할 때 VR 용으로 네네. 동시에 이제 같이 제작을 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다만 바로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냥 이제 VR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식으로 테마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주가는 아마 지금 좀 제한적으로 다시 떨어질 것 같고요. 네. 다만 VR 관해서 컨텐츠는 우리가 좀 꾸준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아몰레드도
아몰레드도 아마 이 VR 기기의 어떤 관련해서 좀 더 테마는 아니지만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LCD는 잔상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아몰레드는 잔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기 때문에 네네. 이런 VR, OLED가 VR 쪽으로 좀 엮어서 말 되네.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VR도 있지만요.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 봤잖아요.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통해서 증강현실. 네. 저는 솔직히 AR이라 그러죠? 네, 증강현실. VR도 VR이지만은 네. 증강현실이 오히려 우리 실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홀로렌즈가 올해 이제 개발자 버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AR과 관련해서 우리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VR 테마의 어떤 시세는 일단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무식한 질문. 네. 우리 또 전기과 나오셨죠? 공대 나오셨죠? 전작가 나왔는데 전작가가. 저는 아까 말씀 홀로렌즈의 그 홀로랑 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홀로그램이 홀로랑 같은 개념이야? 비슷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알겠죠? 저기 YG나 이런 데 보면 네네. 싸이나 이런 거를 네. 용인의 그 에버랜드 하면 공연하는 거에서 네. 같은 개념이죠. 네, 네. 그리고 SM 타운 그 저기잖아요. 네. 그 코엑스에 보면 그거를 공연하잖아요. 네. 그다 그 같은 홀로예요? 비슷한 개념인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뭐냐면은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가 그러니까 같은 홀로라고 봐야겠죠.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어떤 거요? 어저께 광화문에 그 홀로그램으로 그 시위를 했잖아요. 한국 암내스트에서 네. 그 처음에 네네. 스페인인가 여기서 했고 어저께 우리나라에 해갖고 8시에 그걸 또 생방송으로 보여줬잖아요. JTBC에서. 네. 그 같은 홀로인가? 신기하대 그거. 그렇죠. 같은 홀로죠. 대박이네. 근데 그걸 이제 더 가까이 눈에서 이렇게 못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홀로렌즈를 그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결국 이 현실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이 앞에 하나 뭐 뜨는 거죠 화면이. 화면이 떠서 여기 내가 뭘 원고를 했다가 지금은 제가 원고를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걸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네. 있다라면은 네. 원고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앞에서 나오겠죠, 것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건 눈으로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겪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는 그 소통 방송이잖아요. 소통하는 방송. 소통상 하나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도 회장님도 우리 회장님도 이걸 한번 줘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1126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훌루 얘기하면서 콘텐츠 얘기하면서 또 보신 분이 계시네요. 그 보신 분은 알아. 11263이 무슨 놈인지 알아요? 2263. 11263. 딱 지금 63년 11월 22일이지 뭐야. 아 뭐야? 난 11264. 코드 버는 줄 알았잖아. 종목 검색하고 있었잖아요. 11263이죠. 네네. 이제 서양은 그렇게 많이 쓰니까 네. 11월 22일 63년이거든. 케네디가 죽은 날이에요. 네, 케네디가 죽은 날. 보시면 보신 분 계시다는데요. 하여튼 그 모르겠어요. 뭐 어저께 뉴도 14% 하면서 뭐 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볼 마음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게 잘 되면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사전 제작이 성공하면 완성도가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어제도 말씀드렸다 사전 제작이 더 꽝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강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소통하는 순간 X돼요. 왜냐면 산으로 가죠. 내용이. 근데 미국 드라마 이런 건 사전 제작이 완벽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저도 이걸 봤는데 2편까지 나왔는데 11263은 보는 순간 15분 만에 몰입돼서 제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게 돼야지 우리나라 컨텐츠 업계가 지어지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률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몇 %만 이게 라인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중국 주식 컨텐츠 관련해 어저께 떨어질 때가 어저께 좀 반등했잖아요. 그 얘기 같이 한번 풀어주실래요? 일단은 그 뭐 규제를 한다 해서 컨텐츠 주식들이 CJ 뭐 ENM, CJ CGV 이런 애들이 다 거의 뭐 급락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공산품하고 달리 문화 콘텐츠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규제가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몰래 보지 몰래. 솔직히 몰래라도 보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북한도 우리 한국 드라마 보잖아요. 그렇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CJ 그룹주의 최근의 하락에는요.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연기금 이걸 알아보니까 운용사 한 곳을 갖다 교체를 하면서 그 네. 과정에서 그냥 그 운용사 가지고 있는 물량 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네. 저는 컨텐츠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뉴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뉴의 주가도 중요하지만요. 뉴가 지금 사전 제작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동시 상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지금 이소 대표님 IH 한번 네,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IH. 아침 일어나고 오늘 아침 일어나고 2,400만 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하고 2,600만 뷰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2,600 IH가 뭐야? IH.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KBS에서 상영이 되고 중국에서는 IH라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거야. 네. 어저께 보여줬던 거? 네네. 1회를 2,600만 명이 봤어? 네. 그러니까 이게 2,669만 명이 지금 하, 대박이네. PC가 64%,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669만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모바일 쪽에서 36%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올려놔줘봐. 나도 내일 써보게. 네네. 요 사이트 좀 찍어서 네. 그거 좀 우리 구글 드라이브 좀 올려봐봐.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네. 태양의 후예가 흥행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송중기 싫어. 네. 어차피 기본빵을 할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컨텐츠 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쉐어할 것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뉴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얘기를 그쪽 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뉴가 하고 있는 것을 쇼박스랑 CJ 이런 쪽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봅니다. 네. 이거 성공하면 걔네 다 따라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뭐가 되냐? 네. 일단 컨텐츠 수익에 대해서 별그대가 5억 판권 넘겨가지고서 1,000억 넘게 중국에 벌었잖아요. 네.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컨텐츠를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어서 네. IH나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 팔고 그에 대한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받겠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쉐어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린 사전 드라마 제작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TVN의 시그널이라고 있어요. 네. 정말 재밌거든요. 네. 영화 같잖아요, 영화. 네. 이제는 드라마가 영화 같은 드라마가 되세요. 음. 이미 미드나 영드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하우스 오브 카드나 이런 드라마 보면 그게 드라마입니까? 그게 영화지 솔직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네. 제작사도 같이 엮어서 네. 봐야 됩니다. 즉 드라마 제작이라는 어떤 그런 산업 내에서의 혁신이 현재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같이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다들 웬 송혜교 이러거든요. 네. 송중기는 뭐지? 이러는데 네.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시청률 나오고 아, 여자들 엄청 좋아하지, 송중기. 네. 네. 나도 인정하지. 네. 그래서 나 더 싫어. 송혜교가 중국에서 CF 한 편 찍으면 13억입니다. 판빙빙하고 똑같아요. 동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벌써 재작년 됐죠. 재작년 호텔 신라 높은 사람 만났을 때 나한테 형님 얼마인지 아세요? 8억이야, 8억. 공개도 못해요. 좀 너무 해서. 그랬던 친구거든. 제가 생각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또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앞서 콘텐츠를 하기 때문에 아, 이분 정말 대단해. 난 이런 분 나오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아까 11263 하니까 아, 스티브 킹이 제작했네요. 글 쓴 사람이거든요. 그 소설가거든요. 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 제가 말하면 이거를 잘 몰라 사람들 보면 저는 뭐 그런 거는 알거든. 한국 건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거지 아마 한국 분들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보는 사람이 미저리 알죠? 미저리. 네네. 예전에 미저리. 네네. 미저리 쓴 사람이 이분이. 그 엄청 이쪽에서는 대박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거 중에서 언더 더 도미어도 소설도 쓰고 드라마도 했던 건데 그거 했던 분이라서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 드라마가 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런 거 없고 오늘 나온 김에 요즘 제가 또 관심 있는 것이 로봇이랑 인공지능이거든요. 다시 로봇에 요즘 다시 꼽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로버스타 빡 생각 안 나 솔직히. 그래갖고 여기 그 김성화장 안 하지만 제가 어저께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 전 로봇스타를 저한테 처음 꽂혀주는 분이 우리 저기잖아. 그 서부장님이잖아. 네네. 서부장님 요즘 약간 관심 안 주려고 그래 로봇스타. 그래서 약간 네네. 서운해. 네. 근데 워낙 인공지능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VR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 인공지능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테마가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라는 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네. 구글 알파고가 대결하죠.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네. 단기 테마가 좀 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 시장이 지금 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나가 테마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네. 돈이 급하게 몰려요.
급하게 몰린다. 네, 급하게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으면 주도주가 있고 주도 업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어떤 테마성 어떤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한번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뜻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여하튼간에 저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VR과 함께 네. 그리고 VR, AR 그리고 AI 조류감이 아닙니다. 아이, 농담하셨어요, 지금? 네. 개그하셨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도 네. 결국은 우리가 같이 엮어서 네. 이렇게 좀 올 한해 테마로서 네.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나 그 프로 바둑 기사와 대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진보를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일단 지금은 어떤 그런 이벤트로 해서 단기 테마로 해서 한번 시세가 나올 것이고요. 네. 아마 하반기쯤에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관련 종목도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스타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 잘 샜죠. 그 이름 뭐였죠? AI 브레인. 예, AI 브레인.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그런 사도 볼게요. 있어? 예. 이름 자체가 이름이 AI를 썼어? 네. 2012년도에 나스닥에다가 네. 실리콘밸리에다 아, 만들었어요. 회사를. 네, 네. 자회사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요. 앞서 인공지능 나와갖고 인공지능 해서 결국은 로봇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최고의 회사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돈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비밀 조직, 뭐 비밀 조직도 아니죠. 대주주는 구글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기어다니고 쫙쫙쫙쫙 날라다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된 이름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어틀레스라는 걸 공개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제가 틀어드릴게요. 영상 좀 봐주세요. 이게 보면 이게 제 목소리 나가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사람이 예전에 보면 짐을 하고 예전에 보면 짐 올리고 내리고 있죠, 이런 거. 네. 다 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또 재미나는 거 좀 보시면 이거 나중에 링크를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3분짜리인데요. 굴에서 직접 만들어서 올린 거가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게 넘어지잖아요. 사람이 때려갖고 넘어지면 또 기어 일어나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 상당히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문 열고 완전히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작년 초에 나왔던 건 완전히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예. 이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사람 미만의 뭐 80몇 %가 잡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런 얘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CNN이나 이런 기사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표현에서 우리 식으로 보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독자분들한테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sooner than you think예요. 네가 생각하는 더 빨리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론 이게 무기도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거 보세요. 넘어질 거 아직 안 넘어지고 막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나중에 사람이 찔러야 막 나중에 보여주는데 사람이 찔르는데 넘어지고 안 넘어지려고 막 하고 막 이런 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반격은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와 있다 로봇 쪽에. 그래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어제도 아까도 뭐 딴 얘기 하셨지만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고 뭐 제가 오늘 그 코너 아니라서 말 안 하는데 지금 세계 최대는 저거요. 로봇 수술 있죠. 그 관련주가 뭐 최고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이게 뭐 우리나라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이슈 돌직구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슈 돌직구 지금 샤오미 Mi5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네. 샤오미 Mi5가 출시가 됐는데 네. 스펙이 똑같다라고 그랬죠. 지금 보게 되면 둘 다 뭐 카메라 전면 화소 카메라 1600만, 네네. 뭐 전면 600만, 후면 1600만, 그리고 이제 전부 이제 스냅드래곤 820 칩을 썼고 네네. 램 4기가 다 똑같습니다. 뭐 네. LG, 삼성, 샤오미.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샤오미도 51만 원, 네. 그죠? 51만 원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샤오미의 데뷔전, 그러니까 샤오미가 이게 지금 LG하고 삼성은 앞에서 공개를 했는데 샤오미는 마지막 날 Mi5를 선보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24일 현재 그 신제품 공개 행사. 그래서 마치 그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마치 그러니까요. 주인공인 것처럼 네. 했는데 Mi5에 대한 제품에 대한 쪽이
일단 뭐 지금 보신 대로 스냅드래곤 820 소비 네. 전력은 50% 감소, 네.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뭐 820 대비해서 성능은 20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LG 있습니다. 거다 같은 그 다 전에 똑같은 같은 거예요. 거 썼잖아요. 그래서 네, 퀄컴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네, 결론은 퀄컴이라 할 수밖에 결론은 없다는 퀄컴이죠,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3000mAh의 배터리, 네. 그다음에 뭐 4기가 램, 그다음에 UFS 내장 메모리, 광학 손떨림 장치, 네. 뭐 다 똑같습니다. 그 네. 지금 지금 스펙에 대한 쪽을 갖다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지금 뭐 스펙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디자인도 엣지하고 뒷면을 엣지 그 뒤집어 놓은 듯이 네네. 이렇게 둥글려 놓는 또 이제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뭐 딸리거나 네. 그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이 어쨌든 경쟁자가 네. 엄청나게 좀 많아지고 있다. 네. 이런 걸 또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련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앞서 이제 Mi5 얘기했는데 오늘 매일경제 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뭐 Mi5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삼성 조금 더 앞서가는 거잖아요. 뭐 새로운 것도 하고 이거 한 것뿐만 아니라 뭐 다 바이오도 하고 다 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프로 잘 나왔네요. 어찌되었건 삼성이 먼저 LG랑 삼성이 먼저 그 스마트워치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애플이 엄청 훅 뺏겼잖아요. 네. 1등을 뺏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체 웨어러블 기에서는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네. 삼성이. 네. 그것도 역시 샤오미 싼 밴드들 있잖아요. 그 그래프 제 화면 좀 섹션 가지고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 요거거든요, 요거요. 네. 이게 여기 보면 그래프로 쫙 나와 있어요. 네. 오늘 보시면 이만큼 이게 웨어러블 시장에서 수준이 떡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 막 보여주는 거거든요. 샤오미, 애플 올라가고 삼성 떨어지고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모든 걸 먼저 한 3개월, 6개월이면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희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LG에서 G5인가? 그게 이제, 트랜스폼용으로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3개월, 6개월 또 나올 거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갖고 지금 승발 시기는 끝나간다. 그런 내용의 요지예요. 네. 아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쪽에 진출을 네. 해야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분은 아주 우리도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아까 이런 했잖아요. 다만 그 로봇 얘기 나왔을 때요. 로봇 얘기 했잖아요. 스탠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사람 쓰는 것보다 비용 절감되는 계산해 봐야죠. 결국 경제 맞습니다.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면서요. 네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본다는 거 그런 개념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려서 말이 나온 김에. 어저께도 한번 보여드렸는 건데 오늘 약간 또 다른 걸 관점에서는 오늘 아까 그 로봇 어틀래스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썼다는 말인데 이거 뭐 내용은 뭐 다 너무나 뻔한 거 아신데요. 이거 똑같은 영상 보여주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다 아실 수 있어요. 구글 로봇 있죠? 네. 그 제목 뭐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자 보시면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구글 로봇 is the end of manual labor. 사람의 그냥 노동력 있잖아요. 예? 그냥 노동하는 시대.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장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쪽 산업, 이런 쪽. 그리고 위험한 것만 하고 뭐 전쟁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는 긴 흐름에서 좀 세상을 보셔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링크한 거를. 그래서 우리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한 3분 정도 내거든요. 구글에서 직접 만든 올린 영상인데요. 찍어드렸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보이죠? 시청자님들. 요거 보시고 나중에 한번 나중에 이런 거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가 정말 일자리를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죠. 다만 그런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 혹시 어저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왜냐면 매일 보시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이거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래프를 딱 나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임금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동화에 따라서 일을 뺏길 수 있는지 여기 보면 $20 이하가 83%, $20에서 $40, 31%, 그리고 $40 이상은 적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늘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상관없죠. 소스가 나오네. 소스가 노동통계국이래. 뷰로 오브 레이버 스태틱스틱스. 그죠? 노동통계국이거든요. 그 프레이나 오스범 이런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요런 것도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얘기 어떤 거 해볼까요? 지금 원화인 재정환율이 1,100원대가 돌파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한국 수출에 대한 쪽에 엔저 약세가 희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 3개월 동안 1,1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회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 업종 아니면 이제 그 반도체 장비 뭐 아니면은 이런 쪽들 이런 쪽에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이제 자동차 또 역시 마찬가지겠죠.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에 대한 쪽이 좀 보여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잘 썼어요.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금 보이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엔화 값이 10% 오게 되면 한국 기계 수출에 대한 쪽이 8.7% 증가한다. 네.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엔고 수출에 대한 반사익, 문화 컨텐츠, 기계류,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선박, 뭐 전체 산업에 대한 쪽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쪽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의 악재였던 엔저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이제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한국 수출에 대한 쪽에 대한 쪽의 어떤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한국경제에서 오늘 네. 2개면에 걸쳐서 잘 썼거든요. 그 제 화면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엔이 얼마나 올랐나 13% 올라간 거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요. 한국 수출입은행 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좀 더 키워드리면 이건 뭐 소스를 정확히 밝혀야 되잖아요. 네? 소스 옆에 여자 보라는 게 아니야.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돼갖고 내가 그린 건데요. 엔고에 따른 수출 반사익. 그러니까 N이 얼마 올라? N이 10% 정도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전체 산업은 4.6%, 기계류 8.7%. 기계류라는 건 여기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일반 기계, 그 운송기계가 들어가고요. 석유화학 들어가고 선박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그래프를 보고 8.7이다만 보고 자동차 얼마나 많이 팔려 이런 얘기하는 건 솔직히 하수예요. 하수. 핵심은 뭐야? 가운데 써 있는 게 뭐야?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왜냐면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엔저가 되기 전 아베노믹스에서 엔저가 되면서 SM에 뭐 물론 동방신기 애들이 군대 갔지만 SM이나 이런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얘기했죠. 기억나죠? 네네. 그게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 수출입은행. 이거 했는데 문화 콘텐츠가 수익이 덜 났어. 수익이 덜 됐어. 수익이 덜 났어. 그럼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항의해야 되는지 아냐? 누구한테 항의? 한국수출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소장한테 항의 메일 보내야지. 얘네가 틀린 거니까.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모든 자료나 방송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저거를 잘 써야 돼요. 소스를 정확히 밝혀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어. 그리고 특히 저같이 대우경제연구소나 대우증권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은 하도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스를 아주 원칙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좋은 소리 해도 나쁜 소리 하더라도 어떨 땐 나쁜 소리 한다고 욕먹고 항의하고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 했는데 왜 떨어지냐고 욕먹거든요. 그래서 감독에서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럼 감독할 때는 보낼 거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자료만 보내줘요. 그럼 더 이상 엔드 오브 스토리야. 얘기거리가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또 하나에 대한 내용.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로버트 그 네. 방금 했죠. 네. 그다음에 OLED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전망. 어제 한국 그 OLED 네. 코리아 OLED 그쪽 이제 그 OLED 코리아에 네. 대한 저게 있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전망하는 거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규모에 대한 쪽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쪽이 계속이 된다. 네네. 지금 15년도, 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 지금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쪽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당장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게 아니죠. 네. 2018년도에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 빠르면 2017년도 하반기, 늦으면 이제 2018년도 이제 상반기 이때 네. 제품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제품에 대한 쪽을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OLED에 대한 규모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네.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TV 산업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 올해만 하더라도 OLED 시장에 대한 규모가 워낙 이제 작으니까 지금은. 네. 지금 작년보다 한 40% 정도 이제 증가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하량도 정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모바일용 플렉서블 OLED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쪽도 커지고 OLED 네. TV에 대한 시장
네. OLED TV에 대한 쪽도 약 정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네.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OLED에 대한 쪽을 빅사이클로 보는 이유에 대한 쪽은 뭐냐면 네. 이 그 아몰레드 패널을 원하는 중국 스마트폰 고객사가 네.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 중국도 그렇게 되면은 OLED 투자에 대한 쪽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면적에 대한 쪽으로 가겠다라고 삼성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쪽들이 네.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을 네. 해주고 있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용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에 대한 쪽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OLED에 대한 쪽이 이제 빅사이클로 가는 이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스마트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들어오고 네. 대면적으로 가고 거기다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쪽까지도 지금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기 때문에 네. OLED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고 나서 다음 코너 들어갈 텐데요. 그 로봇은 그 어저께 자꾸 이제 영어로 쓰니까 영어 쓴 거니까 어색하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거 다 공개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이제 머니위크 쓴 거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도 제가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제목이고요. 로봇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을까 쓴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제 얘기니까요. 예, 제가 뭐 다 참고해서 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하는 거.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최고라고. 보세요. 지금 화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1월에 고점에 딱 약간 쉬었다 지금 다시 고점에서 다시 강하잖아요. 이거 $550 이거. 전 이거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하여튼 시청자분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고 또 마침 또 오늘 목요일 날이니까 또 그분 나오잖아. 맞죠? 장우성님 나오시잖아. 근데 또 이따 그 2부 시간에 또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어저께 우리가 또 브리치는 제대로 안 했어. 너무 급하게 하냐고요. 제대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오늘 리포트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오늘 어떤 거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필러부터 볼까요? 필러 느낌 좋아. 차이나 골든에이지 이걸 볼까요? 필러부터 볼까요? 또 될 것 같아요. 필러의 폭풍 성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휴젤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젤 같은 경우는 보톡스로 일단 시장에 대한 쪽으로 들어왔죠. 보톡스로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보톡스 필러에 대한 쪽에 대한 폭풍 성장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보톨리눔 톡신 수출 기반 확대, 견조한 신장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당사 추정치 부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러가 특히 이제 새로운 매출 동력에 대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2015년 분기별 매출을 보게 되면 보톡스가 300억, 그 다음에 필러가 234억. 근데 이제 보톡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오히려 필러는 200% 매출에 대한 쪽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미료 의료 그 필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모멘텀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필러는 내수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 아시아 지역 판매에 대한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광 필러, 바디 필러, 뭐 신제품 출시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지금 신흥국 수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보툴리눔 톡신 지금 미국 임상 3상 진입 허가를 이제 취득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서,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확대를, 그러니까 필러 같은 경우 그 필러는 보톡스가 주춤거리는 거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메워주는 네.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한 쪽을 지속하고 있어서 지금 성장에 대한 쪽이 휴젤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톡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필러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화장품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이 휴젤 파마라고 해서 화장품에 대한 쪽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휴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 보톨렉스, 네. 지금 이제 보톡스죠. 그다음에 더 채움이라고 해서 필러,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임상 중에 있는 물광 주사,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이쪽, 뭐 슬리핑 마스크팩, 뭐 주름 개선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거 뭐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메슈티컬에 대한 쪽에 적합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출장 갔다 오는데, 휴가 갔다 오는데, 네. 그 얘기했더니 또 젊은 여성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제일 황당했을 때가 이거예요. 네. 지하철 사람이 꽉 많네요. 꽉 찼어. 네네. 꽉 찼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막 사람이 많은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운 좋게 앉아 있었어. 네.
근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뭐 볼 때 보잖아. 갑자기 제가 얼굴을 싹 들었어. 네. 그때 앞에 여자가 있는데 거기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앉았더라고. 서서. 근데 완전 풀 메이크업이야 20분 동안. 근데 사람이 메이크업하는 거 보기가 민망하잖아. 그잖아요, 저 사람이 벗어. 민망할 것까지는. 뭐. 아니 민망하지 바로 앞에서 하니까. 워낙 많이 하니까 요즘에 아니 민망하지도 않죠. 사람이 꽉 찼다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나랑 붙어 있는 상태 그렇게 하더라고. 네네. 아 그래서 내가 그거 좀 심하다 그랬는데 뭐 다들 그게 네. 일반적으로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나쁜 네. 사람이야. 네. 예. 만원 지하철에서 했다는 게 만원 지하철. 널널한 것도 아니고. 네.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말이에요. 옆에 이제 젊은 부부가 앉았다? 네. 응? 네. 근데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네. 요즘 그 비행기용 마스크팩 있대요. 예, 비행기용 해서 응. 마스크팩을 제공을 하잖아요. 응. 여행 갔다가 이제 귀국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걸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예? 네. 내가 외국 비행기 탈 때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외국 사람들은. 예. 근데 옆에 우연히 그렇게 있잖아. 앉아있다가 옆에 둘러볼 때가 있잖아.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이렇게 딱 있어갖고. 네네. 젊은 부가, 그거까지 좋아. 근데 한국 오기에 도착해 2시간 전인데, 네. 그때 일요일 저녁인가 뭐, 노는 날 저녁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풀 메이크업을 따대, 이 여자가. 그런 건 좀, 혹시 여기 여성분들 계시면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안 간에 했으면 좋겠어.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네. 그 중국 항공기들에서는 네? 중국 항공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내선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품이 한대. 아예 그 항공사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 항공사에서 나도 들었어, 주문을 그래서. 해서 그걸 갖다 이제 납품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여행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마스크팩 하셔라. 마스크팩 하고 준대. 그래서 그러면은- 기내용 있죠? 네. 기획서는 그게 있다. 나중에 네네. 들었어.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나랑 같이 일하는 또 미녀의 앵커가 있잖아. 네. 이현이 그것도 몰라요. 요즘 그런 거 다 줘요. 딱 그러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건데 좋다 이가 내가 잘못했으니 네. 내가 트렌드를 몰랐으니 네. 근데 풀 메이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 왜요? 아니 그거는 네. 그 개인 사생활이고 딴 사람도 생각해. 이거 딴 사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거는. 간단하게 화장을 고치는 정도가 뭐 밥 먹고 하는 건 예의일 수 있지만 네. 나는 세상에서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이나 유럽에서 대중교통에서 화장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상한지 몰라. 네. 근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아닌 저는 것 뭐 같고.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들 사생활인데 굳이 뭐 사생활이 혼자 잘하라는 거지. 그것도 특히 하여튼 옆에 자리 내가 안 보면 다행인데 근데 지하철에 앉아서 사람 꽉 쥐는데 바로 얼굴에 하는데 그때 민망했던 생각이 나네. 하나만 더 보자 레포트. 네. 어떤 거 볼까요? 키즈 산업 볼까요? 그 골든에이지. 골든에이지 볼까요? 이게 조금 긴데. 네. 요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목만 보여줘도 답이 나오지. 일단은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인데 네. 그러니까 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한 28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중국 문화 오락 소비가 빅사이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구조가 미니멈 개런티에서 레비뉴 쉐어링,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익 배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쪽으로 네. 바뀌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1인당 GDP 5,000달러, 12,000달러 도래시 고성장. 그러니까 즉 네. 보게 되면은 네. 문화 오락 소비에 대한 쪽은 1인당 GDP 5,000달러에서 12,000달러 도래시 고성장에 대한 쪽을 시연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중국 4대 도시 1인당 GDP가 2006년, 2011년에서 1, 2차 성장에 대한 쪽을 시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인 1차 성장기 진입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1인당 GDP를 고려했을 때 이 문화 오락 소비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 네. 영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이거를 보여주시죠. 네. 화면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네. 네. 영화에 대한 수요가 왜 급증할 수밖에 없는가 네. 이거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과 중국 수익 구조에 대한 쪽이 뭐 그 이익 배분이냐 미니멈 개런티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일본 파트너사와 수익 배분을 하고 있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SM 재팬, YG 재팬 뭐 그다음에 그렇죠, 아벡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익 배분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미니멈 개런티로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근데 네. 이제 음원 쪽에 대한 쪽에서 이 공연 쪽에서 이 수익 구조에 대한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SM이라든가 이런 쪽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네. 이 뉴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그대가 5억에 사가갖고 아이치가 1,000억을 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뉴가 지금 보게 되면 아이치하고 수익 배분에 대한 쪽이 어떻게 됐는지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쪽에서 공개가 되게 되면 네. 모든 드라마 제작에 대한 쪽이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쪽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음악 모든 업종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컨텐츠 제작 업체들에 대한 쪽들이 대부분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음원 쪽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뭐 SM, 뭐 FNC 엔터 이런 쪽에 좀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은 뭐 드라마 제작에 대한 쪽도 이 뉴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쪽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그래서 뭐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컨텐츠가 지금 시장 때문에 뭐 위축이 돼 있지만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치가 돼 있지만 시장에 대한 쪽이 풀리기 시작을 할 때 새롭게 시장에 대한 판을 깔아야 된다라면 이 업종에 대한 쪽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